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 화사님과 함께 3회 조제갈에서 시험에 나왔던 단답형 문항을 복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단답형 문항을 복기할 때마다 항상 제가 처음 생각하는 것이 이번 문항은 화장법 제 몇 조와 연결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측 답안을 봤을 때 이번 문제는 화장품 유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요. 화장품 유형과 사용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은요. 시행규칙 제19조죠. 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3항에는요. 화장법 제10조의 기재사항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1항 제9호에 따라서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별표 3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화장품 유형과 관련된 문항은 기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법 제10조 기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사용시 주의사항을 기재 표시하기 위하여 화장품 유형을 나누어 놓은 것.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음과 같은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의 메이크업 리무버는 화장품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법에 따르면 화장품 유형은 13가지로 나누는데요. 13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 화장용, 채취 방지용 제품류가 바로 13가지입니다. 그 중에 문항에 나왔던 메이크업 리무버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 화장용 제품류 메이크업 리무버 하면은 메이크업 색조 화장용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색조 화장용 제품류 얼굴이나 입술 등 피부에 색이나 질감 효과를 주거나 피부 결점을 가려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보완 수정해서 미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 바로 색조 화장용 제품입니다. 반면에 이 메이크업 리무버는요. 이러한 색이나 질감 효과를 주는 게 아니지요. 피부에 정정이나 보습, 유연 효과를 주는 그래서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화장품 바로 기초 화장용 제품류의 목적에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 워터 타입, 클렌징 오일 타입, 또 로션 타입, 또 클렌징 크림 타입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메이크업 리무버는 바로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되는 화장품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간략하게 문항과 정답에 대한 복기가 끝났는데요. 복기를 여기서 마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화장품 유형, 시험에 굉장히 출제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많지요. 그리고 이 화장품 유형은 이 전체적인 법령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여기에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그런 고시성문들이 있는데요.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고시성문들을 쓸 때도 이런 화장품 유형과 또 한 가지 화장품 제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으셔야지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기능성 화장품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 화장품 유형, 이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품목들, 어떤 제품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품목들 중에서 스토리가 있는 품목들은 좀 더 추후에 시험을 낼 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내용을 같이 알고 할까요? 화장품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거의 10년이 넘었나요?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화학 제품군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러한 제품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체계에 맞게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군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품목군들은 해당 분야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법령 하에 제품군으로 옮기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으로 전환된 품목들이죠. 예를 들면 화장비누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화장비누는요,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화장비누는 그 전에 공산품이나 또 기타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그런 제품이었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화장비누 역시 화장품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화장비누 전에는 물비누가 그런 사례였었고요. 또 흑채나 제모왁스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법령의 규제에서 약간씩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품목들이었는데요. 전부 다 화장품으로 전환돼 품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요? 2019년도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죠. 화장비누는 그러면 어떤 유형에 속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체세정용 제품입니다. 얼굴 등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체 형태, 예, 고체 형태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인체세정용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흑채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가 빈 부위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고체가루 제품이다. 그래서 두발용 제품류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발 염색용 제품이 그런 건데요. 흑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두발용 제품류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모왁스는 말 그대로 제모,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것을 바로 제모왁스라고 하는데요. 채모 제거용 제품류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 중에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죠. 근데 제모왁스는요.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기능성 화장품으로는 적합치 않은 그런 제품이겠죠. 이러한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모왁스 2019년에 화장품 전환 품목인데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이런 제모와 관련된 제품군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기능성 화장품 중에는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것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인정을 안 한다. 그런데 제모왁스는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것이다. 결국 제모왁스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적합치 않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죠. 자, 오늘은 화장품 유형의 문제로 출제됐던 메이크업 리무버, 기초 화장용 제품류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품목 2019년도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제모왁스. 채모를 제거하는데 물리적으로 제모한다. 그래서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에는 적합치 않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